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뭐 네이션스 리그라든지 이제 월드컵 예선이 돌아왔죠. 그리고 뭐 친선전 경기 뭐 두 경기인가 있고, 그래서 그거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잠깐 복귀하면은 일단 어제 뭐 축구 같은 경우도 뭐 경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좋아 보였던 경기들, 뭐 여러분한테 이제 이게 좀 좋아 보인다 색칠을 해드리잖아요. 색칠했던 경기, 뭐 슬로바키아도 조금 위기가 있었으나 약간 퇴장 뭐 이슈 덕도 있기도 했고, 아무튼 결국에는 뭐 이겨줬고, 이탈리아 경기랑 뭐 스웨덴 경기는 마인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또 1점차 승부할까봐 그래도 뭐 안전빵 하나 가져가고 그냥 마인도 가져가고 했는데, 뭐 무난하게 마인 해줬죠. 그 다음에 뭐 체코 경기도 풀해줬고, 아침에 이제 니카라가 경기를 보는데 정말 이 인간들도 못하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퇴장 이슈가 있었죠. 막판에 이제 두 골 몰아치면서 이겨줬고, 그래서 어제 색칠해드린 경기 다 잘 맞았고, 그 다음에 뭐 분석에서 말했지만은 뭐 무했무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좀 찝어가기 싫다, 애매하다, 뭐 그런 거 이제 뭐 싫어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 언어보로 보시던가, 아니면 어제처럼 뭐 그런 경기 다 제외하고 그냥 승패 라인만 봤을 때는 제가 뭐 승 찍어드릴 경기들, 뭐 슬로바키아 뭐 체코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찍어드린 경기 그것만 다 갔어도 다 맞았어요. 하나도 안 틀리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서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농사 같은 경우도 프랑스 햄무랑 뭐 독일 햄무 들어오면서 13배짜리도 막 잘 적중됐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저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뭐 축구 같은 경우에 뭐 요새는 이제 야구가 끝물이라서 딱히 뭐 별점도 높게 주지도 않고 안 가져갈 때도 있고 한데, 뭐 축구 계속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메인은 지금 4연승 했습니다. 뭐 여러 개 가가지고 뭐 하나 맞았다 메인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좋아 보이는 이제 보라색깔 경기 기준으로는 뭐 지금 4연승 했거든요. 다 잘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연속으로 색칠했던 경기들은 다 올킬 하면서 지금 아주 흐름이 좋다. 그리고 아주 해피하고 지갑도 빵빵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뭐 계속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 그 제일 밑에 등급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냥 가격이 낮은 거 그거 하면은 별점이랑 뭐 무농사표는 없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오늘은 경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갈만한 경기도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메이카요. 자메이카 더럽게 못하긴 하더라. 어제도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그 자메이카가 희한하게 이 A매치 국대 이제 소집 기간에 경기 두 경기를 치르잖아요. 두 번 다 이기는 적이 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좀 거슬린다. 라고 했는데 결국엔 생물을 캐네요. 햄무만 했으면은 리카가라랑 간 것도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 근데 경기력이 쓰레기더라 완전히. 온두라스가 더 잘하는 느낌. 아무튼 가도록 할게요. 뭐 가장 중요했던 경기들이 다 잘 들어왔으면 뭐 됐죠. 뭐좀 더 먹을 수 있다, 좀 더 많이면은 뭐 참고해서 가져갔다. 어차피 그것도 무임무 봤잖아요, 무임무. 가도록 할게요. 일본 대 이제 호주 하겠습니다. 다들 뭐 말하는 거 항상 그거죠. 먹은 거는 일단은 뒤로 하고 좀 아쉬운 부분만 계속 말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뭐 원래 이제 10콩 먹을 거 100콩 될 수 있었는데 항상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뭐 자메이문까지 들어왔으면 더 좋지. 일본 대 호주.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일본 뭐 오늘 이제 엔도가 미정이긴 하죠. 미드라인 뭐 리버풀산. 근데 없어도 뭐 뎁스 풍부하고 그뭐 이거 길게 말할 게 없잖아요. 호주 같은 경우가 뭐 떨어지는 추세의 나라, 일본은 뭐 이제는 넘버원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점 계속 말하지만은, 근데 그건 있죠. 우리나라랑 이제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버프를 받기 때문에 그건 좀 뭐 그때 대화에서 알긴 한데, 뭐 지금 봤을 때는 뭐 일본이 뭐 홈에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일본이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무시할 수 없는 팀은 솔직히 아니죠.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니죠, 솔직히 호주가.
그래도 직전 경기 이기면서 분위기 좀 돌리기도 했고 그래도 현 추세는 일본이 맞지 않나. 일본 승 볼게요. 옛날 같았으면 일본이 이 정도 배당을 받을 리가 없죠. 생각해보면 일본이 이 정도 배당인 게 참 메리트가 없다 해야 되나. 근데 이길 것 같긴 하고 그런 느낌이죠. 한국 대 이라크 할게요. 이 경기 뭐 이건 이 경기는 이제 관심사들이 많죠. 또 홈에서 무승부를 캘 것이냐, 질 것이냐, 아니면은 명예 회복을 할 것이냐.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문선민과 이승우가 대체 이제 발탁이 됐고 오늘 과연 투입될 것이냐. 솔직히 문선민은 그렇다 쳐도 이승우는 뭐 한번 이제 잔디를 밟을 수 있긴 하겠죠. 그거는 뭐 우리 이제 명보 형님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뭐 되겠지만은 아무튼 뭐 써봤으면 좋긴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선민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뭐 한국이 이제 젊은 친구들 배준호와 오영규의 컬렉션으로 지금 또 잘해주고 있고 뭐 이라크 입장에서 맨날 이제 보이던 인간들만 이제 분석하고 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 나왔을 때 좀 헤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라크 쪽에는 이제 오늘 수비 뭐 술라카가 결장하는 뭐 누수 뭐 당연히 그래도 타격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용인 미르거든 그 수원 삼성 있었는데 거기서 할걸요 아마. 아무튼 뭐 한국이 지난 경기 그래도 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종특 뭔지 아세요? 종특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좀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이기고 여론이 좋다 하면은 기가 막히게 희한한 어렵게 이기거나 쇼를 하는 경기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밀어붙이는 형식의 경기를 하면은 골을 잘 못 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리는 형식의 경기를 한다 그리고 쟤네도 이제 뭐 공격을 좀 한다 오히려 골을 잘 넣죠. 희한한 우리나라도 참 희한하긴 해요. 근데 그런 벼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홈에서의 경기이기도 하고 뭐 지난 경기적인 부분이 나빴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라크가 물론 후세인 이 후세인이 골 감각이 좀 무섭긴 합니다. 근데 걔만 어떻게 좀 잘 제어를 한다면 나머지는 뭐 지난 요르단 경기처럼 뭐 별 볼 일 없는 애들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선 당연히 진리의 언더 봐야겠죠. 이 경기는 뭐 공식 가야죠. 한국 승 햄무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대 인도네시아. 볼라리드님 안녕하시고 아까 뭐 들어오지 않았나? 아닌가? 중국 대 인도네시아인데 일단은 오레이상 오레이가 지난 경기 이제 안 나왔잖아요. 제가 안 나온다 말해줬고 오늘은 일단은 대표팀에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았어요. 이거 사진도 보여줄 수 있긴 한데 괜히 뭐 주사 올리면은 이제 유튜브 검토해서 걸릴까봐 안 올릴게요. 그래서 무릎 주사 맞았는데 뭐 100% 컨디션은 좀 아니겠죠. 그래도 오레이가 중국 내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 기아한 페르난지뉴가 오늘은 부상으로 못 나오죠. 지난 경기에는 뭐 나왔고 추가적인 부상. 당연히 기아 선수 나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뭐 자국 선수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뭐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지난 경기 결국에는 이제 이길 수 있는 찬스였는데 심판이 뭐 주작을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추가 시간을 더더더더 주더만 무승부했죠. 오늘은 이길 차례인가?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기아 선수도 많고 확실히 옛날보다 좋아졌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국 상대로 정배를 받는 날, 그것도 홈도 아니고 원정에서의 정배가 받는 날이 오다니 좀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무시 못할 부분 역시나 뭐 중국의 홈이란 부분, 홈 열기 뜨겁죠. 인도네시아도 솔직히 기아 선수가 많을 뿐이지 뭐 엄청 이제 뭐 짱짱맨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인도네시아 승을 찍기에는 조금 걸리적거려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 뭐 경기력과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 부분적인 요소를 본다면은 그래도 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요 경기도 그냥 고배당용으로 무앤무 정도 찍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대 북한인데 일단은 북한 쪽에 이제 뭐 수비수 한 명이 빠지네요. 그리고 공격수 서브 공격수 한 명 빠지고 그때도 말했지만은 얘네가 아랍이랑 붙었죠. 북한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뭐 해외파 유럽파 이런 사람들 없었다고 해도
기본 피지컬과 이 정신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애초에 옛날부터 뭐 북한이라는 이 나라 팀 자체도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아시아내에서는 솔직히 뭐탑 1 애들급은 안 되고 한 뭐 2, 3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키르기스탄 물론 이제 탄탄탄 라인들이 많이 성장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전 북한이 좀 더 낫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아랍전도 솔직히 북한이 PK만 넣었으면은 그거 이긴 경기였죠 솔직히 그 정도의 뭐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솔직히 뭐 북한은 지근의 홈에서 경기를 하지 않는데 맨날 뭐 중립 원정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크게 뭐 다를 부분은 없지 않나. 소용기는 뭐 북한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우즈벡 대 아랍인데 일단은 둘 다 뭐 수비 쪽에 한 명 빠지고 그다음 우즈벡 추가적으로 뭐 한 명 정도 미정이긴 합니다. 이란이란다. 우즈벡이 이제 이란과의 경기에서 그 이란이 그 퇴장당했잖아요. 후반에 초반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죠. 비겼습니다. 그 경기는 그래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망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아시아내의 탑 아직까지는 이를 유지하고 있는 이란이기도 하고 수비가 원래 강한 팀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아랍 뭐 벤토가 좀 정신을 차렸나 했는데 역시 선수들의 개개인 뭐 피지컬도 좀 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 경기도 좀 살짝 실망적인 경기를 보여준 건 사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원정 경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전히 뭐 체급적인 차이는 우즈벡이 아랍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아랍이란 팀이 엄청 뭐 밑바닥 있는 팀은 아니니까 단지 그게 조금 거슬릴 뿐이지 그래도 뭐 체급 차이로 봤을 때는 우즈벡 쪽이 좀 낫다 봅니다. 우즈벡 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아랍도 답답해요. 벤투호에 이제 빌드업 축구하는데 뭐 손발이 맞아야 착착 들어가는데 이거 뭐 하루 종일 패스 미스 쇼나 하고 있고 뭐 이란 대 카타르 원래라면 이란이 그 항상 그 뭐고 아자디 스타디움 맞나 거기서 맨날 했는데 거기 무슨 일 있나 아니 뭐 전쟁 때문에 그런가 홈에서 경기를 못하죠. 오늘 이제 아랍에서의 경기 그런 버프가 좀 떨어집니다. 국대 경기는 진짜 거기가 짱이었잖아요. 고산지대 버프에다가 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랍에서 한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뭐 경기죠. 그리고 이란 쪽에 오늘 뭐 수비 뭐 직전에 퇴장당하는 걔랑 고도스가 이제 부상을 빠지죠. 나름 뭐 이란의 뭐 핵이라 볼 수 있는 친구죠. 뭐고 타레미, 아주문, 고도스, 자한바크시 뭐 이런 애들이 사실상 아직까지도 계속 뭐 팀을 이끌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현 좀 옛날보다는 그래도 나이도 좀 들고 이 네임밸류 값도 떨어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카타르보단 낫지 않나. 그냥 전형적으로 지금 뭐 카타르나 뭐 사우디나 자국 선수들의 뭐 힘보다는 용병으로 뭐 지금 성장세를 가는 리그기도 하고 국대에서는 더 희마리가 빠지고 근데 이란은 그래도 계속 자국적인 뭐 선수들을 쓰면서 성장세를 또 가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란이 카타르 상대로 아시안컵에서 뭐 한번 이제 따였던 부분 그 중요한 경기였죠. 그래갖고 카타르가 올라가가지고 우승을 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갚아 줘야 될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전혀 뭐 이란이 그래도 밀릴 사이즈의 경기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란승을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항상 말하지만 저는 카타르 경기는 뭐 언더 안 찍습니다. 오버 찍습니다. 오버.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하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잠깐만요. 쪽지를 한번 보내드리고. 요르단 대 오만인데 이 경기 뭐 우리나라 경기 말이 많았죠. 알타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컨디션이 어쩌나 저쩌나 그냥 결국에 안 나왔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뭐 뛰쳐나올 것이냐 알타말이 몽펠로 복귀했습니다. 몽펠로 이제 떠났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도 알 라이트가 모시고 이런 기억이 안 나네. 걔랑 이제 알 올완이랑 이런 애들 있긴 해요. 그래도 진짜 핵심적인 타마리가 빠진 거는 진짜 전력에 아무리 못해도 20% 이상은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역습적인 부분이라든지 한방의 결정력이라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요 인간이 또 중거리 능력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결국엔 마이너스긴 하고 물론 이제 그 교체로 나왔다 알라이 뭐고 알라이마트가 알라이트가 뭐고 걔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오만도 지난 경기 말했죠. 얘네가 누구랑 했나? 쿠웨이트랑 했나? 팔레스타인이랑 했나? 아무튼 걔네랑 하면서도 체급 차이는 확실히 나와요. 오만도 성장세를 좀 강한 팀이기도 하고 무시 못한다. 아 근데 뭐 엄청난 골을 넣으면서 이겨줬죠. 뭐 체급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요르단이 좀 더 낫긴 한데 베스트 전력이 아니란 부분. 오만 같은 경우에 딱히 뭐 전력적인 누수가 없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그냥 뭐 요르단을 찍기에도 역시나 뭐 충분히 리스크가 있고 오만의 성장세도 무시할 수 없고. 여기는 뭐 그냥 역시나 뭐 고배당용으로 그냥 무앤무 중에 원하시는 거 찍어 가세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뭐 둘이 뭐 중원 싸움도 치열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골 많이 넣겠어요. 스트라이커들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대 쿠웨이트인데 뭐 요 경기도 찍을 거는 뭐 언더밖에 없어요. 둘이 뭐 공놀이 하겠죠. 뭐 얘네가 뭐 3골 이상 넣겠어요.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언더 보시고 뭐 승패 라인도 그냥 이것도 뭐 그냥 무앤무 찍으세요. 무앤무 원하시는 거 뭐 골라가면 될 듯. 저런 경기는 그냥 뭐 언더가 답입니다. 언더. 그 다음 이제 9번째 경기 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사우디 대 바레인. 사우디 계속 말하지만은 이 만치니 감독 들어오고 나서 만치니가 뭐 이탈리아에서 이제 수비 능력이 또 상당히 좋았던 감독 아닙니까? 근데 사우디 내에도 지금 봤을 때 옛날 뭐 진짜 과거 한 5년 전 뭐 생각해도 사우디가 그래도 이 중동 국가에서 알아주는 뭐 짱짱맨 팀 중에 하나 뭐 이란 솔직히 우즈벡보다 사우디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감독의 문제도 있고 리그에서 이 용병들을 계속 돌리는 문제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우디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연속적인 홈에서의 경기인데 지난 경기도 이기지 못했고 오늘은 또 체급적인 차이에서 그래도 바레인보다는 확실히 낫고 뭐 그냥 약간 뭐 간단하게 대입하자면은 일본한테 엄청 두드려 맞은 바레인 사우디도 물론 2대0 지긴 했으나 경기적인 부분에서 뭐 밀린 부분은 아니죠. 결정적인 이제 찬스 메이킹이라든지 골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딸렸을 뿐이지. 그래서 이 경기는 연속적인 홈 경기인데 그래도 한 판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우디가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떨어진 것 같긴 하죠. 뭐 여러분이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나라마다 이제 떨어지는 팀이 있고 상승하는 팀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은 이겨주지 않을까. 사우디 승보고 그리고 당연히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대 파나마. 팀선전 할게요. 팀선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드컵에서는 다 하고 그 다음 네이션스 이렇게 할게요. 목차로. 자, 이 경기 일단은 이 경기 미국 상대로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극장골 먹히고 이제 미국이 마인을 했고 그리고 파나마도 이제 뭐 살펴보면은 뭐 자국 그 보다는 이제 뭐 미국 MLS 뛰는 친구들 아니면 저기 뭐 콜롬비아라든지 저기 남미 쪽에 이제 뛰는 뭐 선수들도 좀 질비하죠. 그래서 많이 성장세를 가갖고 무시할 수 없는 팀.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친선전 경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체력이 좀 세이브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그나마 아시는 릴의 뭐 조나탄 데이비드라든지 바이런 미넨의 알폰소 데이비스 나머지 이제 유럽파들 많죠. 뭐 마르세유 뭐 니스 포르투에 뛰는 뭐 라린이라든지 마요르카 뭐 옥세르 뭐 헐시티 이런 데 뛰는 데 많거든요. 그래서 뭐 소집은 했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나올지 이 캐나다가 이제 제시마치 감독이잖아요. 원래 우리 감독으로 올라 있었는데 이제 나가게 됐고 이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뭐 코파 아메리카 성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감독의 역할은 잘해주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인간이 약간 유스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2경기가 잡히면은 주전을 쓰고 한 경기는 나머지는 이제 벤치에 든 애들 막 돌려 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친선전 경기가 한 번밖에 없기도 하고 거기다 오랜만에 홈 경기거든요. 이 홈 경기 오늘 이 홈 경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 뭐 기념일 이벤트 뭐 이슈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런 거 제가 잘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캐나다가 토론토에서 보통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이 좀 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점점점 이제 겨울로 다가가는 이제 그 월이 되잖아요. 지금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얘네가 진짜 강력히 할 때는 이제 뭐 12월 달, 10뭐 1월 달 이럴 때 진짜 춥죠. 토론토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가도 날씨가 추워요. 한 뭐 8도, 7도 보니까 날씨 보니까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나마 전형적으로 더운 나라죠. 거기다가 지난해 이제 미국 경기 오스틴에서 했는데 오스틴도 뭐 날씨가 25도에서 뭐 35도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9도에서 막 10도 사이로 오는 이 추운 지방이 온다. 분명히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북중미 네이션스 했을 때도 그 막 눈 내릴 때 했을 때 캐나다는 존나 날 뛰어다니는데 다른 애들은 막 추워가지고 그때가 아마 캐나다 대 멕시코였나? 그랬는데 멕시코 아무것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 두드려 맞고 갔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단지 이 경기가 친선전이라는 거 그게 조금 걸리긴 한데 솔직히 조건적인 부분과 뭐 소집 명단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해요. 감독이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간만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날씨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 경기는 캐나다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고 뭐 물론 이제 선수들이 각 리그에서 뛰니까 뭐 추운 것도 견딜 수 있는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뭐 미국 쪽이나 아니면은 남미 따뜻한 나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캐나다 승 충분히 볼만하지 않나. 누가 이런 거 알려주나 안 알려주잖아 여러분. 뭐 분석하면은 뭐 심판 성향, 날씨 뭐 이런 거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말하면은 여러분 듣고 있다가 피곤해가지고 다 뛰쳐나갈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멕시코 대 미국 할게요. 이 경기 뭐 멕시코도 이제 소집하는 인간들은 다 소집했어요. 뭐 플럼의 히메네스라든지 웨스트햄의 알바레스라든지 뭐 아테네 모스크바 뛰는 친구들 그 다음에 오초아도 뭐 다시 데리고 왔고 미국은 지난 경기에 이제 썼던 친구들 또 나올지 그게 의문이에요. 물론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감독 부임하고 나서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열심히 하긴 하겠는데 그래도 애들이 또 피곤한 감도 있고 리그도 가야 되니까 뭐 지난 경기 안 뛰었던 애들 뭐 페피라든지 하제라이트, 틸만 이런 애들 좀 나오면은 경기력이 좀 끔찍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다 미국 홈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홈 경기란 말이죠. 간만에 멕시코 또 홈에서 자존심을 좀 지켜야 되기도 하고 멕시코도 약간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기량이 떨어진 팀 중에 하나죠. 옛날에 진짜 북중미 뭐 거의 압도적으로 뭐 멕시코가 짱짱맨이었는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파나마 코스타까지는 쳐줄 수 없는데 뭐 아무튼 조금 살짝 밀리죠. 그런 부분에서 멕시코가 이 경기만큼은 좀 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길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이 포체티노도 좀 명분을 좀 새겨야 되기도 하고 뭐 서로 쎄쎄쎄하고 무승부 캐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저 경기는 뭐 미국 풀 정도 보고 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보셔도 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멕시코도 옛날 같지 않고 미국은 뭐 부분적인 로테 돌린다면 더더욱 뭐 골에 대한 기대치는 좀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경기 할게요. 경기가 너무 많네. 지금 몇 분 했노? 23분 했네.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대 칠레인데 이 경기 일단은 콜롬비아 쪽에 수비수 무노즈 하나 빠지고 칠레 수아조 수비수 한 명 빠지네. 쌤쌤이라 치고 뭐 역시 콜롬비아도 힘들어 하네요. 그 엘 알라토 맞나? 엘 알토가 뭐고 그 4000m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적인 부분 우위였지만은 뭐 한 골도 못 넣고 졌죠. 이제는 홈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고 칠레 뭐 그래도 홈에서 사람 구실하는데 좀 요새 상태가 안 좋은 이 상태가 안 좋은 브라질 상대로 또 결국엔 역전을 허용하면서 졌다. 집 나왔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집에서 했을 때 경기도 상당히 좋고 뭐 첫 경기도 이제 소집하고 나서 한번 졌는데 이겨줘야겠죠. 콜롬비아 승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언더 보고 파라과이 대 베네수엘라인데 파라과이 못해요. 그래도 뭐 집 버프는 있긴 하겠죠. 골에 대한 기대치 거의 뭐 제로 패급 수준이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죠. 뭐 미드에 뭐 마르티네스가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뭐 집어 쳐 넣어놓고 얘네들이 붙으면 뭐 거의 뭐 그냥 언더죠 언더. 이거 뭐 찍을 거 언더밖에 없어요. 정말 뭐
선수들 네임밸류 자체들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골 넣을 인간들은 있긴 한데 얘네들은 뭐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다 답답하죠. 크로스는 뭐 지그들 선수 넘겨서 크로스를 맨날 하질 않나, 아니면 뭐 하루 종일 한 골 넣은 팀은 뭐 들어 눕질 않나. 전형적으로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우루과이 대 이제 에콰도르인데, 우루과이 세대 교체를 하고 나름 잘 가고 있었는데 좀 내분도 좀 분열도 있었고 균열도 생기고 좀 답답하죠 지금. 그 선수도 지난 소집 명단보다는 확실히 더 챙겨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최근 페루와의 경기 아무리 원정이었다고는 하지만 막판에 극장골 먹히면서 또 지고 홈으로 돌아온 스케줄, 홈에서는 확실히 좀 더 뭐 좋죠. 남미 뭐 북중미 이런 애들이 사실상 뭐 중동 이런 애들이 홈발이 진짜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경기력이 좀 와닿지 않는 부분과 에콰도르도 물론 오늘은 홈은 아니죠. 고산지대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지금 우루과이가 약간 그게 있죠. 이 비엘사 감독이랑 그 수아레스가 은퇴했잖아요. 둘이 뭐 마찰했죠. 뭐 베테랑 이제 노장으로서 비엘사 감독한테 너무 훈련이 빡빡하다, 힘들다, 그래서 막 싸웠죠. 그래서 뭐 애들 태업하나. 뭐 솔직히 남미는 그 한 밑에 세 팀인가 네 팀인가 빼고는 다 올라가잖아요. 그 월드컵 티켓 다 주잖아요. 그래서 대충 설렁설렁 좀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 경기는 그냥 그래도 질 것 같진 않아요. 홈에서 하는데 설마 또 페루처럼 지겠어요.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겨도 뭐 카도르인데 대상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냥 무엠모 보고 그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도 오버 볼게요. 오버. 그냥 오르가 건너온 달인님 안녕하시고, 네 아프리카가 아니죠. 이제 숲입니다. 숲. 숲이라 부르세요. 숲. 아르헨티나 대 볼리비아 뭐 집 내려온다, 그리고 뭐 상대 아르헨티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난 경기 비겼다, 화가 났다, 뭐 마인 하겠죠. 뭐 오버 오버 뭐 길게 말할 게 없잖아요. 볼리비아가 최근에 잘했던 건 결국에 4000m의 고산지대 파리지 뭐 집 내려오면은 뭐 답이 없습니다. 브라질 대 페루. 이 경기 브라질이 지금 파케타가 뭐 추가적으로 징계로 빠지고 기존에 말리송 비니시스 빠지고 지난 경기도 뭐 칠레 원정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경기력이 좀 탐탁지 않기도 하고 브라질도 선수가 좀 피로도 있기도 하고 좀 로테 돌려줄 가능성도 있죠. 그 뭐 기마링스, 뭐 엔리케, 뭐 젊은 엔드릭, 마르티넬리, 텔레스, 베랄도 이런 애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페루보다는 낫거든요. 근데 요새 경기력이 좀 답답한 게 그게 문제죠. 그리고 브라질이 옛날에 뭐 브라질도 아닌데 지금 브라질의 이 정도의 배당이다. 참 찍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뭐 가져갈 거면은 그냥 뭐 마인이라도 찍는 게 맞죠. 1마인 정도만. 2마인은 지금 이 멤버로 2마인 하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연기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듯. 그다음 뭐 기준점 대비는 뭐 그냥 굳이 안 보고 패스하세요.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뭐고 17번째 리투아니아 대 이제 로마니아인데,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리투아니아 뭐 계속 말했지만은 뭐 농구 하는 나라인데 뭐 농구나 하는 게 맞기도 하고 뭐 최근에 좀 뭐야 좀 올라오나 그 싶었긴 했지만은 다시 또 떨어지고, 저번에 이제 유로 예선할 때 막 헝가리도 비기고 뭐 불가리아 잡고 하긴 했으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니아 현기점에서 뭐 상승세가 뚜렷한 팀, 마치 그리스와 같은 팀이죠. 잘 나가고 있고, 단지 뭐 걱정되는 부분은 연속적인 경기인데 또 원정의 원정 경기라는 거 좀 힘이 이제 좀 들기 때문에 살짝 뭐 부분적인 로테를 뭐 돌려줄 수 있겠죠. 뭐 1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 경기 잡으면 사실상 1위 확정이 매우 높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이제 승격해갖고 이제 위에 리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다음 경기도 코소보랑 하기 때문에 그래도 코소보보다는 로마니아가 나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코소보도 뭐 잡았죠 원정에서. 그리고 다음 경기는 또 홈에서의 경기라서 있긴 하나 그래도 뭐 지금 흐름 좋을 때 계속 뭐 믿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마치 뭐 그리스처럼 볼게요. 그래서 연기는 뭐 로마니아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고 볼게요. 리투아니아는 농구 해야지 농구. 그 다음에 이제 18번째 경기 할게요. 잠깐만요. 뭐야,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240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을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주시면은 오늘 무농사 로또 추첨 간만에 할게요. 원래 이제
이 국가대항전 때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가 많으니까 마지막이기도 하고 추천 250개 달성하시면은 사무 알려드릴게요. 사무 알려드릴게요. 사무 북아일랜드 대 이제 불가리아 이런 거 말 안 하면 여러분 추천 안 하잖아요. 일단 북아일랜드 쪽에 북아일 북 뭐 키퍼 수정 키퍼 한 명 빠지고 수비 하나 빠지고 불가리아는 이제 공수비 하나씩 다 빠지네요. 그래서 뭐 좀 더 타격은 여기겠죠. 1차전은 뭐 불가리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경기 자체는 비등비등했고 오늘은 그래도 홈에서 하는 경기 불가일랜드 좀 더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얘네도 뭐 조지아 이런 애들처럼 근본이 없잖아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또 확고하게 뭐 이긴다는 보장도 없기도 하고 요새 보면 불가리아가 정신을 좀 차렸는지 경기마다 지진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거슬리기도 하죠. 뭐 저 연기는 뭐 그냥 무앤무 찍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야 유출이 됐잖아요. 요 경기는 솔직히 언더가 뭐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이미 게시판을 통해서 유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별 1개 반짜리에다가 이미 때려놨습니다. 저 경기는 언더 보세요. 언더 둘 다 뭐 불가리아 뭐 하루 종일 뭐 지금 몇 개월째고 계속 언더 북아일랜드도 뭐 지금 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뭐 웨일즈 또 뭐 있노 또 뭐 있죠 하나 뭐 몬테네그로 그냥 수비 미드 이쪽은 좀 라인이 괜찮은데 공격은 거의 패급 수준 아닙니까. 언더 봐야지 언더. 스페인 대 이제 세르비아인데 요 경기는 조금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스페인 제가 뭐 맨날 말했지만 스페인 독일 제일 이제 뭐야 세대 교체가 잘 됐기도 했고 뭐 유로도 우승했고 뭐 무시할 수 없는 이 나라 뭐 가장 짱짱맨인 나라긴 한데 근데 지금 야말도 다시 바셀로 갔죠. 부상당해서. 그리고 애초에 1차 때도 말했지만 니코 윌리엄스 솔직히 양쪽 윙어 야말이랑 니코가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없다. 뭐 지난 경기에 모라타 나오는데 늙은이 끔찍 그 자체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쳐 날리기도 하고 오늘 둘 다 없다. 물론 그래도 선수층 자체가 뭐 세르비아보다는 안 좋은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사실상 이 스페인을 이끄는 핵 2명이 빠졌는데 배당이 1.25잖아요. 좀 그래요. 그리고 세르비아가 많이 이제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난 경기 뭐 스위스전 이기긴 했어요. 근데 스위스전도 솔직히 자책골 쇼에다가 그 뭐야 스위스 PK 못 넣었죠. 이거 또 넣었고 이거 안 넣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세르비아도 지금 답이 좀 없는 상황. 거기다 원정이고 믿을 수가 없긴 한데 근데 이 정도의 배당 그냥 일반승 찍기에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무앤무 찍으세요. 근데 이제 뭐 햄무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1엠무 정도요. 1엠무. 2엠무는 조금 뭐 오늘 뭐 기가 막히게 갑자기 두 골 넣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어 앞선 뭐 오야르사발 뭐 항상 국대에서 보여주는 거 거의 제로, 호셀론 뭐 벤치급, 바이나 들어왔으나 뭐 국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피노, 모라타 뭐 직전 경기 완전 헤매고 그 자체. 물론 수비수 라인들이라든지 측면의 풀백 라인들은 이런 애들 골 넣어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볼게요. 왜 이렇게 근데 VOD에 쏘시는 분이 많노? 생방송 하는데 응? VOD에 왜 자꾸 쏘는 거야? 일시적 오류가 있나? 잠깐만요. 이거 좀 보내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경기 폴란드 대 크로아티아. 언어비어 당연히 언더 보죠. 언더 못 본다고요. 언더 본다니까요. 언더요. 언더 내가 오비라 했어요. 언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더 채팅도 안 쳐지고 후원도 안 되다고. 그래요? 왜 그렇지? 폴란드 대 크로아티아인데 일단은 폴란드 쪽에 수비수 발로키에츠가 막 빠지네요. 그리고 크로아티아 딱히 없고 뭐 크로아티아 점수는 유지해야 되긴 한데 직전 경기 스코틀랜드와의 경기가 조금 탐탁지 않긴 해요. 거기다 이제 항상 말하지만 크로아티아도 홈에서의 승률이 그나마 낫지 원정 가면은 좀 불안한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말했지만은
좀 한때 암흑기가 있었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도 좀 성장세를 가하기도 하고 레반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친구들도 좀 태어나기도 하고 거기다 이제 홈에서 연속적인 경기인데 그래도 크로아티아 정도는 뭐 포르투갈 정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감도 있기도 하고 오히려 이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팀들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 탄탄한 뭐 중미를 가진 팀들한테 좀 더 효과적이게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폴란드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폴란드가 지지 않는 사이드로 그냥 무인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언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경기 아이폰이면 삭제 재설치해야 돼요. 아 그래요? 뭐 그렇게 하십시오. 스위스 대 덴마크 일단은 지난 경기 좀 스위스가 아쉬웠죠. 원정에서 뭐 승점 1점이라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경기력이었는데 하필 이제 후반에 퇴장당하고 나서 두 골 연달아 쳐먹이면서 2대0을 졌죠. 그리고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잔잔바리 부상들이 좀 있죠. 스위스도 이제 위드머가 추가로 수비 쪽에 부상 빠지고 덴마크는 뭐 많죠. 뭐 원래 이제 안 나왔던 스비스 크리스텐센이라든지 안데르센 그다음 추가적으로 여기도 미드에 훌만드도 빠지는 부분 전력적인 누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 나온 덴마크 뭐 지난 경기도 말했죠. 좀 불안하다고 스페인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돼버렸고 오늘도 뭐 퇴장 이슈만 없다면 솔직히 이거 스위스가 질만한 경기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무임을 보시고 그다음에 언어로 봤을 때는 뭐 스위스 경기는 사실상 오버를 잘 안 찍어요. 얘네는 뭐 앞선이 엄청 강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역습적인 플레이라든지 잠그는 능력 이런 거 수비에 좀 초점 포커스가 맞춰 있는 팀이죠. 언더 볼게요. 언더. 그다음에 코소보 대 키프로스. 또 VOD 쏘셨네. 근데 VOD 저거 아이디가 안 보여. 나만 안 보이나? 여러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 대 키프로스인데 이 경기는 뭐 코소보 쪽에 오늘 미드에 한 명 빠지죠. 수비는 원래 뭐 빠지고 그리고 베리샤도 지난 경기 부상으로 좀 교체가 됐는데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전 뭐 미드 두 명이 빠질 수 있긴 합니다. 그게 좀 걱정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 코소보가 근본이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배당이 1점 이상 이게 좀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키프로스 뭐 더 못하 그냥 더 못 믿잖아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뭐가 있어요. 뭐 지금의 홈도 아니기도 하고 코소보도 루마니아 이제 따라서 승점 쌓고 다음 경기 이제 끝장전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베리샤 정도 한 명 더 빠진다고 해도 지금의 키프로스는 손이 안 가요. 그리고 배당이 좀 역겨워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코소보가 저는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대 룩셈부르크 이 경기에 뭐 벨라루스는 지금의 홈에서 한 적이 없어요. 헝가리에서 하죠. 중립. 그리고 지난해 1차전은 벨라루스가 원정에서 이겼죠. 그리고 2조 웃긴 게 벨라루스가 1위죠.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중립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뭐 헝가리에서 많이 하기도 했고 거기다 역배니까 뭐 풀 정도 찍읍시다. 그리고 뭐 언더 보고 그런 느낌. 소보로 세냐고요? 그래도 코소보가 이제 다크호스 팀이죠. 약간 그 위에 레벨 말고 지금의 이제 그 리그 있잖아요. 네이션스 리그는 뭐 올라간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레벨들이 비슷한 그 리그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래도 이제는 강한 축에 속하죠. 뭐 유로파 애들도 뭐 즐비하고 뭐 각 이제 나름 우리가 아는 뭐 이름값 있는 팀에서 뛰는 친구들이 또 많죠. 거기도 주전도 있고 뭐 벤치 있는 애들도 있고 다른 이제 여타 팀들보다는 선수의 퀄리티가 좋죠.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대 포르투갈인데 일단 요 경기 1차전도 2대1로 뭐 포르투갈이 개 압도를 하면서 이겼습니다. 근데 요 경기도 한 가지 걸리는 건 그거예요. 요 경기 뭐냐면은 포르투갈이 뎁스가 진짜 좋잖아요. 솔직히 뭐 3군까지도 나올 수 있는 뎁스. 그래서 1차전 웬만한 뭐 경기하고 그다음에 2차전이 진짜 강팀이다. 그러면은 좀 주전들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1차전 하고 2차전이 좀 우리보다 약하다, 허약한 팀이다. 그러면은 또 로테를 좀 돌려줘요. 거기다 이제 이게 시즌 중이기 때문에 또 체력도 좀 세이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원정이 이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로테의 변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난 경기에 뭐 벤치에 있었던 아니면 교체로 나왔던 뭐 선수들 조타, 뭐 트린캉, 뭐 세메도, 오타비오, 뭐 실바, 칸셀루, 뭐 네베스, 비티냐, 펠릭스 이래도 스코틀랜드보단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확실히 뭐 1군 멤버보다는 조금 떨어진 감이 있긴 하죠. 그래도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 지금의 뭐 저기 리그 팀에서는 주전 먹고 뛰거나 그래도 뭐 반주전급 친구들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요새 너무 하락세를 보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사실상 뭐 A그룹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떨어져야죠. 저 경기는 포르투갈 승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오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많노? 코스타리카 대 이제 과테말라 할게요. 뭐 1, 2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이긴 한데, 어제도 잠깐 말했지만 그래도 껍적인 거는 코스타가 과테말라보다 좀 낫다. 그리고 1차전 비기기도 했고 이제 홈에서 경기이기도 하고, 여기는 뭐 코스타 승 볼게요.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남 대 이제 가이아나, 라스에서 가장 이제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까? 라스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1차전 수리남이 원정에서 3대 이겼고 뭐 홈인데, 단지 이제 수리남이라는 이 친구 어제 마치 그런 느낌이죠. 니카가라랑 이제 뭐고 프랑기아였나, 그런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결국엔 또 잡기도 했고 뭐 얘네도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뭐 수리남 승 볼게요. 그냥 배당이 이 수리남 따위를 1.2 찍고 가야 되냐, 그게 문제지.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